슈투트가르트에는 두 개의 자동차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번에 소개했던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과 함께 바로 포르쉐 박물관이 그 주인공이죠.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은 소개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 포르쉐 박물관은 쉬울까요? 포르쉐 박물관을 디자인한 델루간 마이슬 건축은 제가 처음 들어본 건축회사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출발한 건축회사이더라고요. 근데 포르쉐잖아요. BMW는 쿠페메 브로우, 벤츠가 UN 스튜디오라면 포르쉐도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델루간 마이슬 건축의 포르쉐 박물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바로 전에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을 소개할 때 슈투트가르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었죠. 슈투트가르트는 또 독일을 대표하는 고전 건축을 볼 수 있는 고전가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잘 잡으시면 다양한 독일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바로 포르쉐 박물관입니다. 역시 자동차 박물관은 대부분 주차를 받지 않더라고요. 여기도 포르쉐 박물관 근처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포르쉐 공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르쉐 박물관의 정면은 사실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제 컨텐츠에서 BMW 벨트와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을 보셨잖아요. 더군다나 포르쉐 박물관은 전체 매수를 둘러볼 정도로 주변 거리가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면과 측면 쪽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둥이 없는 넓은 필로티 공간은 재미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필로티 하부는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반사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파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아래 공간이 완전히 반사되어 보이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이 필로티 하부 공간 아래에 저렇게 정면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공간이 비어있어 있죠. 그 정문 앞쪽에는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상층의 카페 공간이랑 연결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휴게 공간을 정면으로 봐서 왼쪽 즉 동측에 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올라간다고 해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중간참 되는 위치이고요. 저 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간참에서 한 번 정도 올라가서 내부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네요. 포르쉐 박물관 앞에는 이런 조형물이 있는데요. 글쎄요, 그냥 포르쉐 세대 썼다 그런 것밖에는 특별한 느낌을 주지 못하네요. 사실 포르쉐 박물관을 먼저 보고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을 보았습니다. 그 반대로 보았다면 아마 포르쉐 박물관에 대해 더 큰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BMW 벨트보다는 자동차에 관한 전시는 더 낫다는 생각은 또 들었습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엔 포르쉐 박물관 도면은 구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이 안내도는 포르쉐 박물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것입니다. 포르쉐 박물관 전문은 이쪽입니다. 아까 좀 보여드렸지요? 카페 입구는 저기고요. 정문은 저기입니다. 여기가 정문 내부 입구입니다. 바로 이쪽은 티켓 오피스이고요. 이 로비 공간은 좀 우회인 게 입구 방향의 반대쪽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들어오면 이 공간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도 되었을 텐데요. 아닌가? 벤츠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포르쉐 박물관도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야지 전시 동선이 시작됩니다. 아하, 에스컬레이터는 신기하게도 1층과 2층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중간에는 이렇게 커튼홀이라고 있어서 외부가 보입니다. 근데 그럴 거면 좀 더 구조를 간략하게 해서 외부가 잘 보이게 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아하, 그리고 가운데 계단은 1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2층까지만 올라갑니다. 각 층마다 다른 에스컬레이터를 둔 것은 좀 이상하지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1층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이고 2층 것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답사를 갔을 때는 1층부터 전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컨텐츠는 2층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 박물관 맵은 이 공간을 설명하는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2층입니다. 여기가 2층에서 지상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이고요. 이 위치에서는 프로젝트 박물관 전시장 전체가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맵상으로는 공간이 좁아 보이지만 여기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여기는 약간 보이도 공간이 1층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도 공간을 만든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아래 공간이 모터스포츠 차량들을 전시해 놓아서 그런 경기장 느낌을 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이제 2층의 이쪽 전시장들을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브릿지로 이렇게 연결된 공간이 또 있습니다. 2층에서 가장 강조하는 전시 차량은 이것 같은데요. 제가 포르쉐는 벤츠보다 더 몰라서요. 이 차량 포르쉐에도 특별한 차겠죠? 여기서도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처럼 차가 달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았네요. 아래에서는 더 차들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2층에서 2층으로 연결된 계단은 바로 저기입니다. 저는 이 계단으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2층에는 이쪽에도 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레스토랑도 하나 배치되어 있네요. 여기에 전시된 차들은 약간 포르쉐의 역사들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좀 시대를 막 건너뛴 그런 느낌이 드네요.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하고는 좀 비교되지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차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다만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하고는 달리 차량에 대한 설명과 차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 사진이 정확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저쪽이 1층으로 내려가는 램프 공간 같습니다. 맞겠지요? 이제 2층을 다 보았으니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상층부터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고 여기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포르쉐 차량입니다. 근데 진짜 아름다운 차네요. 그리고 뒤쪽에도 여러 포르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레이스 차량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근데 이 레이스 차량은 정말 군더더기 없이 잘 빠졌네요. 하지만 약간 카트차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아까 전 2층에서 보았던 보이도 공간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랑 아래에서 내려다 보는 것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여기에 전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전시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포르쉐도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클래식카 취향인 건가요? 1층은 2층보다 넓어서 여러 곳곳에 차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쪽에도 차가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마치 경기장 트랙에서 차량들을 전시해 놓은 것처럼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모터스포츠 경기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냥 딱 봐도 이런 차들은 그냥 공도에서는 못 굴리겠지요. 이 차도 마찬가지겠지요. 근데 탈 때 많이 불편할 것 같네요. 이 차는 마치 대지살 부분을 설명하는 도예처럼 차 문양들이 디자인되어 있네요. 이 포르쉐 차량은 지금도 가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포르쉐 차량이네요. 여기에는 너무 클래식한 포르쉐 차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디자인은 핫하긴 하네요. 이쪽에도 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석까지 차를 전시해 놓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포르쉐 역사를 잘 모르니까 할 말은 없지만 너무 시대를 건너뛰게 차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여기를 저는 일단 1층 중앙 전시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에 전시될 차들은 직접 포르쉐를 타볼 수도 있고, 여기는 포르쉐를 운전 체험할 수 있는 게임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전 보여드린 그 구석 전시장은 이쪽입니다. 중앙 전시장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은 1층 북측 전시장보다 바닥이 낮고요. 남쪽에 있는 전시장 바닥은 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파악하는데 포르쉐 박물관 맵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7년 전 답사를 했으니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 이쪽에는 동측 전시장이 이렇게 쭉 램프를 따라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시된 포르쉐 차량들은 양산된 포르쉐 차를 업그레이드한 경기용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색다르게 포르쉐를 튜닝한 차들이거나요? 또 여기에는 포르쉐가 각종 레이스 게임에서 우승한 트로피들을 전시해 놓았네요. 이쪽에는 수장고용 엘리베이터가 있던데요. 포르쉐 박물관 맵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본 포르쉐 차량 중 가장 특이했던 게 바로 이 차량입니다. 확실히 비가 오면 운전자만 적겠죠? 이제 1층의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여기 맨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 가림막 뒤쪽으로요. 여기에는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쉬고 싶었는데 자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여기 자리에 앉아서 역시 포르쉐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여기 창이 있어서 여기가 정문 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반대쪽이더라고요. 여기까지가 포르쉐 박물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포르쉐 박물관을 세운 델루간 마이슬 건축은 엘케 델루간 마이슬과 로만 델루간이 세운 오스트리아 건축 회사입니다. 근데 두 사람 이름을 봐서는 부부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모르겠다. 한국에도 그들의 작품이 있더라고요. 현대모터스 고향이 이 회사 작품이더라고요. 기점으로 여기는 한번 가볼까요? 이제 제가 가본 자동차 박물관들은 다 털었네요. 근데 자동차의 역동성을 공간에 표현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중 어느 작품이 제일 낫냐고요? 글쎄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페이였습니다.